나이 먹고 할 일이 없는 게. 앉으시더라고요. 예. 저 이제 쌤의 이제 뭐 인적 사항이나 이제 집안 내력 뭐 이런 걸 한번 뭐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참여자분과는 선생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징조부입니다, 저하고. 네. 선생님. 성함 선생님. 이문갑. 네. 증조부 증조부 한자는 어떻게 되죠? 한자는? 백자호. 백자호자. 네. 일단 뭐 집안 내력 좀 말씀해 주시죠. 증조부님이 장흥에서 어떻게 생활하셨고 조상들이 장흥에 어떻게 정착하시고 그 가족 관계들 어떻게 되십니까? 예, 우리 이제 고조부님께서는 향교에서 향 선생님이라고 네. 거기서 이제 장흥 향교에서 고조부께서요? 예, 고조부께서 선생을 하시고 우리 증조부께서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지으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이제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언제 장흥으로 오셨나요? 장흥으로 오신 우리 선조님께서는 기자수 입향 이제 좋으시거든요. 장흥 위향리에 계시는데 우리로 하면은 기자수 할아버지가 17대. 네. 여기 지금 장흥에 인천희 씨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인천희 씨의 같은 인천희 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흥 어디 사셨습니까? 원래 고조부님께서는 어산에서 사신 거라고 했어요. 용산면 어산. 용산면 어산요? 예. 그러시다가 묵촌으로. 묵촌. 묵촌이면 이방원 장군이 예. 있었던 곳이겠네요. 그러죠. 이제 그분하고는 그때 당시는 아주 가지가운 네. 숲길간 정도. 육촌으로. 네. 육촌.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원 장군하고 이 백자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하고 이제 숙제가인가요? 그러죠. 이제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럼 증조부님은 농민혁명 참여하시기 전에 원래 동학을 믿으신 건가요? 뭐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는 고조부께서 향 선생을 하셨기 때문에 네. 참여를 못하죠. 예. 참여를 못하시고 이제 이 동학에 들어보면 우리 할머니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 당시는 참여를 안 했다가 예. 우리 고조부님 그냥반으로 하면 징조부의 네. 아버지는 저랑 고조부님 아니십니까? 네. 고조부님께서 별세하신 후에 네. 예, 참석한 걸로. 동학. 예, 동학.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혁명 전에 이제 그 고조부님은 그 가보년 이전에 사망하시고요. 예, 작고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보년 이 일대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제 동학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증조부께서는. 예. 그럼 어느 분한테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조모님한테 들으신 겁니까? 예, 저모님은. 예. 딴 분들한테는 뭐 그런. 많이 들었죠. 나로 하면, 저라면 고조부님하고 형제분이신데, 예. 기자석 할아버지 손, 네. 그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당시 좀 열렬하니 참여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우리 이제 묵촌회가 예. 당시 집강소를 설치했는데 이 징조부께서 관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집강소. 예.
목천에서. 목촌에 예, 직강소 또는 뭐 고소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걸 이제 관리하고 총 관리하시고 하고 예, 이렇게 했다 예, 그러시는 예. 거죠. 선생님도 그러면 그 동네에서 사셨고요. 원래. 저는 이제 동학이 이제 패배하고 저거 하신 뒤로 역적으로 말리니까 조부님께서 용산면 재송리란 마을로 정말 피난 오시다시피 하셨죠. 그때는 도보로 걸어다니니까 아주 산골짜기예요. 지금은 이제 도로가 완전히 나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회전할 수 돌아다닐 수 있지만은 당신은 아주 오지로 예. 오셔가지고 사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농사지면서. 예, 백부님께서는 이제 열심히 하셔서 그때 외답, 그때는 그 상환답이라고 그랬죠. 네. 그걸 저부님이 어떻게 얻으셨던가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해서 백부님께서는 잘 살으시고 순전 일로. 예. 그냥 아버지나 이제 백부님은 배운 것이 없었겠죠. 그때는 역적인데 뭐 아유 어떻게 죽시간이라도 면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예, 그래서 백부님께서는 열심히 하셔서 논 전답도 많이 장만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별로 뭐 받은 것이 없으시니까 곤란하니 근근히 사셨겠죠.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조부님 이제 그 동학혁명 참여 사실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여쭤볼 텐데요. 먼저 이제 이방원 장군이랑 그 육촌으로 돼 있고 그 족보상도 이제 확인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방원 장군이랑 그 증조부께서 어떤 관계를 맺고 뭐 같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면 말씀 좀. 예, 이제 이병헌 장군은 밖으로 이렇게 그 나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셨고, 그 징조부께서는 거기 집강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지금 징조부께서도 고조부님이 학식이 풍부하시니까 많은 걸 배우셨겠죠. 근양반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 입장이었던 모양 같아요.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연세로서 이제 31살로 이제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세가 예. 가장 뭐 활동적으로 일하고 어느 정도 같이, 이제 예, 딱 그 당시 나이로서는 이제 예.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증조부님이랑 그 같이 이제 친척분들 참여하신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당시 그 일이 이제 이사를 오셔버려가지고 조부님이나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조부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더 나중에 돌아가셔서 할머니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당시에 우리 그 고조부님께서 향 선생을 하셨어도 향 선생을 하셨다는 몰라요. 증거를 몰라. 제가 성장해서 알았습니다. 아까 그 이 족보에도 나와 있는데 네. 족보를 볼 줄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그 입비도 해 세우고 그랬죠. 여기를 보면은 우리 고조님께서 호는 소강이고 순조 이모생이고 천성이 온하여 문행 비지하고 안상 상치 병관면하여 진우 후학이 박식했다 그러면 후학이 박식하고 문장이 저명했다고 이거 딱 써져 있거든요. 이 항선생을 하셨다고 딱 나와 있어요. 1889년 1889년 한참 전에 돌아가셨네? 89년이니까 그러니까 5년 전에 돌아가시고 네, 89년 가보는 4, 5년 전에 하여튼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시고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하시고 어르신 그 할아버님은 누구신가요? 어디신가요? 요 둘째, 아니, 셋째, 보자. 보자원님 보자. 저희 할아버지. 선생님 아버님은 예, 요 기자. 기자. 지금. 이거 저 6권이에요. 다른 책에 있는데. 네. 그럼 그 증조부님이
집강소에서 이제 주로 내부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집강소 그 위치를 뭐 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셨어요? 어디에 집강소가 있다? 그 위치는 저는 잘 모르고요. 네. 할머니께서나 우리 그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시 그 집강소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세력이 막강했었다. 예, 그런 얘기만. 그러니까 이제 집강소 운영할 때는 이제 가보면은 이제 여름 땅일 텐데요, 아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증조부님이 이 관산전투 참여하시고 또 그 옥산전투 참여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참여했을 때 그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그걸 좀 그러니까 들으신 바가 있는죠. 당시 그 이제 할머니께서도 그 일이 시집 오셔가지고 사실상 그 위문에 관산 위씨 참 저명하신 양반들 그 후손이시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자꾸 그 배우는데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지 동학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셨다 하더라 하지. 다른 분들은 동학이 뭐인지 실제 그때 당시 이제 박해를 받아서 알 것입니까? 모르죠. 족보를 하려고 참 족보가 아니라 우리 백부님께서 고조부님 그 비를 입비를 해 세우려고 이제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무엇을 모르시니까 뭐 그때 장문을 받은다든지 비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맡겨왔을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니까 비를 보성에다 맞춰놓고 왔다고 그래요.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하니까는 아니 누구 저 고조부님께서 지난날에 향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비라도 해 세워서 아 나라도 살아서 해 세워야 그 빛이 날 것인데 안 하고 나 죽어보면 누가 할 것이냐.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래요. 아 고조부님께서는 향선생을 하셨고 징조부님께서는 동학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비만 세운다고 하는 것이 안 된다. 할머니께서 그 업적을 찾아서 비를 세워야지 무조건 비는 하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못 하겠어요. 내가 들어본 사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43살에 향교 장의를 했습니다. 이 업적을 찾으려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입비를 해 세웠어요. 고조부님은. 그러고 징조부님이 동학에 참여하셔서 그것도 알고 제가 신문을 아까 내가 찾은 것이 신문을 찾는 거예요. 이제 친구를 시켜서 신문에다가 그 게재도 하고 그 친구가 찾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 고조부님이랑 증조부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향교의 이제 중요 직책을 고조부님 하시고 증조부님은 이제 농민영에 참여하시고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갈등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조부님 저 생전에는 참여를 안 해불고 안 하시고 계시다가 고조부님 돌아가신 즉시 참여를 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조부님이 동학에 참여하셨다는 내용은 주로 할머님이 해주신 거네요. 할머님이 하고 또 저기 나로 하면은 저 육촌 형님께서 하시고. 또 할머니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들으시죠? 예. 뭐 제사 지내고 그럴 때 이제 예,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그런 저거를 했어도 모르니까 뭔 말인지를 모른다 이 사람들은 향 선생이 뭐인지 예? 동학이 이렇게 해서 누구 저분님께서 이리 이사를 온 관계도 그때 당시는 이제 언체 박해받았지 않습니까? 역적이고 하니까 모르시죠. 그냥 할머니만은 자꾸 시집 오셔서 듣고 하는 이야기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직접 하셔서 예. 언제 그러면 그걸 들으셨나요?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죠. 제가 15살 땐가 자꾸 말씀을 하세요. 15, 16살 먹었을 무렵에 할머니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누구 고조부님께서는 향선생을 하셔서 용산에서 면의장을 했다 그러죠. 면장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산을 이제 면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몇 자리를 주면서 산 요놈을 이전하라고 이제 징조부한테 시켰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몇 자리 이렇게 줬으니까 이 산을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동학에 참여하시니까 이전이고 뭐이고 모르고 안 해버렸다. 이 산이 남한테 넘어가 버렸어. 그랬으니 그래도 그냥반이 생존을 계실 때 이런 업적이 있고 한뒤 묘소를 나무산에가 있었을 거냐. 산을 사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문중에다 우리 사문을 적어서 그걸 샀습니다. 예, 그죠 이제 고조부님께서 그렇게 이제 학덕이 있으시고 제가 하셨고 했으니까. 할머님이 되게 좀 총기가 있으신. 예, 유씨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유씨라고 그러면 여기서 좀 양반 집안 저것이죠. 그래서 할머니 때문에 다 알았지. 할머니가 안 계시고 저거 했다면 그걸 묻고 하니까 우리 이제 형님께서도 그때 당시 동학에 참여를 하셔서 집강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때 권세가 아주 막강했었다. 그냥과 이제 배분하고 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제 저거 해서. 할머니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많이 들으셨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 돌아가신 동기가 용산면, 안양면 모룡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처갓집이에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거기서 인거하시다가 밀고로 인해서 잡혔다는 것이요. 누가 밀고 했는지 모르고. 누가 있는지 모르죠. 밀고해서 세 사람을 그 앞에 논에다가 말을 받고 어디는 그 모룡 앞에 모룡리, 논에다가 네, 모룡론. 그 논에다가 그 말을 받고 결박해서 말이 아니라 말뚝 받고, 지급을 예, 받고 그 저거를 해서 세 사람을 분사령을 했다. 분살이라는 것이. 이제 그 유기기를 써서 불로 집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말뚝에다가 예, 예. 사람을 묶고 묶고 유지기 씌워서 유지기 머리에 유지 씌우고 예. 그 밑에는 이제 이렇게 집 물론 집단이나 이제 탈 수 있는 걸 탈 수 했겠죠. 있는 걸로 예, 해서 예, 예. 그 세 사람을 그래갖고 삼동서가 배접으로 그 배석 그 제사 지내거나 저하는 배석 있습니까? 그걸로 몰아서 이고다가 저 용산 원림 하천변에다가 그 거시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묘소를 썼다는 것이에요. 임시로. 숲에서, 예, 예, 예. 그 상황을 그럼 직접 사람들이 분살할 때 혹시 봤습니까? 아니면 분살하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수습한 겁니까? 아니 그때 당시 이제 잡혔다고 하니까 공개 처형은 아니고요. 세 사람을 같이 그러니까 공개 처형인가 아니면 이제 그 멀리서 죽이고 나중에 그 시체를 찾아가라 그랬지 아니면 그냥 시체를 방치했던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있어요. 그 처갓집에서는 기 잡혔다고 했으니까 연락이 왔을 것 아닙니까? 연락이 오니까 그때는 이제 남자들은 참석을 못하고 시신 수습하는데 시신만 수습 겨우 수습해서 이제 그 위치나 그런 건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모룡 앞에 논이었다. 그 정도. 예, 그 정도. 그럼 묘가 그때 그 임시로 했던 그 묘가 그대로 지금도 있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백부님하고 이장을 해서 지금 세 번째 이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 처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백부님하고 또 당숙하고 이제 저 묘소를 쓰고 또 재흥동이라는 데로 다시 이제 저거를 했어요. 이장을 하고 거기서 이장을 했는데 제가 또 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고조부님 묘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증조부님 묘소는? 징조부님 묘소랑 고조부님, 네. 징조부님, 나 양자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네. 제 자리가 지금 한 번에 딱 해놨습니다. 그럼 그 증조분이 이장할 때는 혹시 뭐 그런 분살의 흔적 같은 뭐 무슨 무슨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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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것을 이장을 해보내놨어요. 시커멓다든지 뭐 몇 그런 번 지금 예, 계속 해본 것이 그냥 해본 이제 것에서 골장으로 하신 거죠? 예. 예. 이제 뼈만 그럼 뼈는 그대로 온전히 아니요, 참 없죠 이제. 부서지고 벌써 뭐 세 조금 번이나 이장을 하셨는데. 예, 뭐 그냥 예. 큰 뼈 몇 개씩 예, 있고. 그런 정도. 네. 예. 그 초석을 가지고 수습을 했다 그런데 이 초석이 뭔가요? 초석이 돗자리 돗자리 보고 초석이라고 하죠. 우리들 말은 돗자리. 돗자리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이고. 몸속으로. 네. 그럼 지금 묘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러니 예. 거기 뭐 팻말도 만드시고 없습니다 지금. 아. 우리 고조부님만 기가 되어 있죠.
거기 한번 예. 가보신 것도 가까운가요? 네, 여기서 좀 올라가는 길이니까 장흥으로. 그 저기 분살이라는 말은 누가 해주셨나요? 누가 표현을 누가 하던가요? 보통 그 이제 할머니는 어른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던가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는 유직이 씌워서 불태워주겠다. 불태워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그 분살이라는 표현은 누가 이렇게 얘기를? 예, 어른들 얘기면 분살. 어른들 예, 얘기는 예, 분살. 예, 예. 할머니는 이제 유지기에 불태워주겠다. 그런. 그때 같이 분살 당하신 분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집 후손들은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예, 그 유족 분이신데 누구신지 아세요? 여기 원리임의 근양반 전원이. 근양반도 그 백부님이 참 이제 진교부께서 그 집강소를 설치한데 네. 저거 했다. 근양반도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누구신지 근양반 이름을 근양반 돌아가신 성씨가 김씨예요. 김씨요. 예. 그분이 유족분이세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그때 당시 유족 신청해가지고 그분도 그럼 그 앞번에 붙어서 자기 저 선조는 예. 그 동학에 참여하셨다고 여기 입비가 있어. 있어요? 예. 선생님이 지금 현재 어디가 계시냐 그러니까 저 깊은 산골에 소나무 아래 계신데 안개가 끼어서 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출자이 어딘가요? 여기 고문진보라고. 고문진보, 예. 이제 그 가보년 지나고 을미년 초에 이제 분살로 해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돌아가시고 족보에도 예전 족보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동학혁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증조부님도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사망하시고 근데 그 조부님과 이제 그 가족들은 그 후로 어떻게 이제 생활하셨는지요? 학정이 아주 심하니까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거기서는 벌어먹고 살 수도 없고 하니까 조부님께서 이렇게 용산 세송으로 세송리 성치로 오신 것으로 이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근근히 살으셨죠. 근근히. 그 혹시 핍박을 당했던 구체적으로 뭐 말씀하시는 건 있으십니까? 도저히 거기에서는 살 수 없어서 왔다. 그랬을 때는 제가 들을 때는 아주 학정이 심했지 않냐. 그렇게. 이사 와서는 괜찮으시고요. 이사 와서는 잘 이제 뭐 쉬쉬하니까 잘 모르시고. 모르시죠. 이제 거기서는 그때 참석한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져 버리니까 모르죠. 산골인데 그때. 이사 와서 사는 그 산골에 농사 지시고 이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 집안 그 어르신도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집안에 그 친척 뭐 당숙이나 이런 분들 계십니까? 다 돌아가시고. 그럼 선생님보다 연배가 되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연배 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습니까? 저만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주로 그 증조부님이나 고조부님 말씀을 이제 주로 주변 사람들 많이 얘기해 주시고 이제 제가 또 뜻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런 그 고생을 하시고 저거 했을 때는 업적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묻고 저거에서 하지. 제가 생각해봐도 고조부님 업적을 찾아서 비를 세웠지 진교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면 또 모르죠. 말 안 해주니까. 제사 때나 이렇게 만나면 이 할아버지 고조부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진교부님이 고조부님 돌아가신 뒤로 동학에 참여하셔서 그때 당시 아주 학정이 심하고 해서 성취로 이사를 왔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힘드셨겠죠. 어른들이 생활하시기가. 그래서 우리 형제간에도 그런 것에서 별로 참여 의식이 없고 하니까 모르죠. 선생님은 그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어린 때. 저도 제가 14살 먹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네. 그 뒤로 이 집 저 집 방앗간이나 이런 데 일하러 다니고 네. 그랬죠. 어렵게 아, 지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분살, 그 이란 살아있는 사람을 분살했다. 이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진짜 찾아보기 힘든 이제 처형의 방법인데요. 그런 방법을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나왔고, 선생님 이제 중저부가 이제 그렇게 되신 걸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뭐 혹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뭐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할머니께서는 그때 유지기를 씌워서 불로 태워서 돌아가셨다 네. 했는데 어른들 얘기만 들어보면 그것이 분살이다. 네. 네, 어쩜 분살이죠. 하건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불로 태워 죽였다. 네, 네, 네. 그것도 뭐 시체를 태운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매놓고 이게 뭐 서양 같으면 뭐 마녀 사냥할 때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뭐 제가 듣기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이제 경우다. 아 그래요. 예, 그 일본에서도 아마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게 뭐 광군이 했는지 일본 사람인지도 모르지만은 당시에 어느 사람들이 처형했는지도 뭐 정확하게 뭐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얘기를 들으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했다. 네, 일본 사람들이 네, 새 사람들을 예, 들린 얘기는 이제 예. 일본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네. 여기 족보에 보면 이제 1월 13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날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아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 이제 여기 돌아가신 날짜는 족보 족보 할 그렇기 때 전에 이제 저거 해서 그렇죠. 제사 지내고 하면서 지금도 그럼 그렇게 지내시는 예. 거로 하시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한 몇 개만 이제 더 여쭙겠는데요. 그 증조부께서 31세 그 가장 젊고 이제 의욕적이고 뭔가 해볼 수 있고 그런 나이에 동학혁명에 이제 왜 참여하시고 증조부모님이 왜 이제 결국 그 아주 불의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셨는가. 이제 그걸 선생님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제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정말 탐관 오리라고 그러죠. 저거에서 보 막아놓고 새 받아들이고 농촌에서 살고 있을 때 사실상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징조부께서는 불의를 보지 못한 분이지 않냐. 꼭 평경이 나라가 대서겠다 하는 생각에 참여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고점 생전에는 못 하셨죠. 고점은요. 당시 본인의 아버지가 향교에 계신데 어디 제가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향교회로 들어가서 장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곳은 이제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좀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43살에 향교 장의를 했습니다. 뭐 혹시 인터뷰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영상 자료로 나올 텐데요. 그 특별히 뭐 그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선생님 뭐 꼭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는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얘기를 하고 잡다면 사실상 11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사실 동학이 지금 포로시 지금 빛을 보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 후손들이 그 학정에 못 이겨서 참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지금 현재 후손들이라도 빛을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참여해서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저는 보람입니다. 다른 것보다는.